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제이스케입니다. 네, 오늘은 기업이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지난 일주일간 저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하락세를 보면서 기업 분석보다는 조금 시장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 일주일간의 현상을 보면 코스피는 8%, 코스닥은 8.6%, S&P 500 미국 지수죠. 11.5%, 나스닥은 10.5%의 하락세를 보였어요. 굉장히 깊은 하락세였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 출범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주간 하락세였다라고 해요. 그만큼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약세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수가 8%에서 10% 하라면 개별 종목은 말할 것 없죠. 20, 30%의 하락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투자 포트가 굉장히 망가져 있고요. 평가손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매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뭐라죠? 맹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따라하다 보면은 이 공포 국면이 만약에 길어지다 보면 손실폭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 비롯된 건데, 지난 코스피 흐름을 볼게요. 지난 코스피 흐름을 보시면은 이때죠. 좀 더 줄여볼게요. 자, 언제죠? 2018년도 상반기 때요. 뭐 코스피 3천 간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쭉 떨어지죠. 무려 1년 동안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반등세를 보였고요. 그러다 또 떨어져요. 이때가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미국의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연준의 자산 축소 이벤트 등이 있었고요. 미중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때도 완전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 국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공포에 살아. 그리고 이 국면에서도 똑같았어요. 공포에 살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식 격언은 결과론적인 거고요. 방향성은 맞아요, 항상. 그러니까 투자 대가들이 경험으로 체득한 거를 그 한 문장에 녹여내는 거잖아요. 저도 그 얘기에 동감하거든요. 공포에 사고 환희에 매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를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확 떨어져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공표다라고 생각하고 비중을 확 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괴롭겠죠.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이 국면 속에서 공포 구간이다 라고 판단하고 굉장히 비중을 실었는데 이게 회복될 때까지 거의 1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이 국면도 보시죠. 이때도 공포 구간이라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더 떨어지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지금 저번 주죠.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10% 조금 안 되게. 그리고 이때부터 본다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누군가는 공포가 극에 달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신용장고라든지 반대매매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결국에 투자라는 게 투심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투자자들의 심리. 근데 저도 그렇고 아직까지 주변 투자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공포가 극에 달했나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직까지인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남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늘 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길었고요. 물론 반등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지난 금요일이죠.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증시 부양책을 내놓겠다. 그래서 시장이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미국 증시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일정 부분 반등세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월요일 시작 지점에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감으로 느끼는 공포 국면이 아직 극에 달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 아직 완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에서는 아직 확산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초입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다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다시 공포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또 한 번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막연하게 여기저기서 공포에 사라 하고 다음 주에 자신의 모든 자금을 털어서 베팅을 해버린다면 물론 확률 게임이겠지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큰 손실을 또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저도 공포에 매수하라는 말에 항상 동의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매수를 해왔고요. 다만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가령 다음 주가 도래해서 자기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0만 원을 추가 매수를 할 거다. 1,0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자기가 생각하는 공포 지속 구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저는 그게 한 20일 정도라고 보네. 2주가량. 그러면 1,000만 원을 20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50만 원이 나오겠죠? 하루에 50만 원씩 떨어질 때마다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왜냐하면 우린 반등 구간을 알 수가 없고요. 얼마나 더 하락할지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한정된 자원 속에서 보다 좀 기계적으로 감정을 덜어내고요. 공포에 무조건 사야 된다 해서 1,000만 원을 확 집어넣어 버리면은 아까 차트 보셨죠? 그런 구간이 이어지면은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말씀은 자신이 가용자금이 있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공포 지속 구간을 계산을 해보고요. 일자로 그거를 가용자금을 나눠서 그 일정 금액을 일자별로 꾸준하게 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S&P 500도 동일해요. 미국 증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때까지 계속 비싸다라고 들어가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이 굉장히 기회죠. 근데 이 기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가용자금이 있으며 미국도 공포가 확산되고 이게 얼만큼 지속될 건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저는 이게 한 10일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뭐 회복 탄력성도 높고요. 증시 부양책에 대한 그런 플랜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가용자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일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면 나눠주는 거죠. 그럼 100만 원이죠. 이 100만 원을 하루에 꾸준히 그 일자별로 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러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고요. 그리고 물론 반등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확률 게임이고 그리고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오래 살아남아 있으려면 큰 손실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큰 손실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에 매수하라라는 그런 격언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을 하지만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혹시나 현금을 가지고 비중을 몰빵 치려고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큰 손실을 막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일 장이 오픈되기 전에 이 영상을 꼭 남겨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냈습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